안녕하십니까. 통일나우의 박수연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소개합니다. 지난 27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북 5도 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현장에는 조 장관을 비롯해 김덕순 위원장 및 최종대 이북도민회 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실향민 및 이산가족 단체 등과 현장 소통을 하며 분단 당사자의 아픔을 위로했으며 유기적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난 25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접견했습니다. 이날 조 장관과 나가미네 대사는 현재 남북관계 정세와 한일 양국의 대북 정책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조 장관은 일본 대사관과 통일부가 여러 차원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통일교육원에서는 매년 여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일 리더 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역사 유적지를 체험하고 북한 인접 지역을 탐방해보면서 통일 미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위해서인데요. 젊은 학생들의 열정이 살아있는 현장을 함께 다녀왔습니다. 중국에 남아있는 우리나라 역사의 흔적을 찾는 여행. 그리운 북한의 모습부터 민족의 정기가 담긴 백두산까지. 백두산의 정기를 받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름 더위 속에 걷고 또 걷고. 힘들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재밌어요. 장시간 이동에 필요할 법도 하지만 힘든 내색 없이 여행을 즐긴 학생들. 웃음과 감동 그리고 희망이 가득했던 2017 통일 리더 캠프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공항은 언제나 설렘이 가득한 장소죠. 올해 통일 리더 캠프에 참여한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5박 6일 동안의 중국 여행. 짐가방도 두둑한데요. 중국에 들어갔을 때, 중국에서 입국할 때 들어가서 깃발 들어서 본인 조 다 확인하고 줄 세워서 들어가면 돼요. 통일 리더 캠프에서는 매년 중국에 남아있는 남북 역사의 현장과 북한 접경 지역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여행 전부터 학생들의 기대가 대단해 보이죠? 그 리슨 과목 거기를 정말 가보고 싶었거든요. 기대를 엄청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다녀와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날씨가 좋아서 천지가 개인 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1시간 20분여의 짧은 비행이 끝나고 중국 대련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이동하게 되는데요. 오늘 일정은요, 우리 대련에 도착해서 여수도로 이동합니다. 이동한 시간은 1시간 정도. 차창 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게 보이는데요. 창밖 구경에 빠져있다 보니 어느덧 첫 번째 여정지에 도착했습니다. 2017 통일 리더 캠프 첫 번째 탐방 장소는 바로 여순 감옥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진 여순 감옥은 1900년대 초 일본이 한국과 중국의 항해 투사들을 고문 처형했던 장소인데요. 독립투사인 안중근 의사가 수감되어 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고문 도구만 봐도 일제의 만행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우리나라를 일본 식민지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일본 총리 대신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에 들어섭니다. 총소리의 주인공인 남자는 그 자리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3번 외치고 체포됩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 안중근이었습니다. 그 이토 히로부미를 척살할 당시에도 명백히 말씀하셨던 것이 자신은 대한민국 의병 장수로서 그 이등방문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침략해왔고 지배했는지를 재판 과정에서 전 세계에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들을 많이 밝히셨고요. 이곳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1910년 3월 달에 여순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이곳은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 재판을 받았던 관동 법원입니다.
여기 있는 왼쪽 계단이 재판 당일 안중근 의사가 올라갔던 계단인데요. 재판장에 들어서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재판장을 단순한 그런 재판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이사님은 이 재판장을 이용해서 한국민이 그 억울한 사정,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그 죄행을 만방에 알린 자리예요. 일본 그 정부에서 아무리 안중근 이사님을 재판하려고 애쓰지만 이 재판장을 이용해서 안중근 이사님은 막 말을 많이 하겠죠. 이동 방문이 15가지 세상, 동양평화에 대한 그 자세한 계례를 말을 하는데 거꾸로 되는 그런 재판장이 되는 겁니다. 그때 영국이 기자가 있었는데 영국 기자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재판 광경을 다 보고 더 그래픽이라는 그런 잡지에다가 크게 보도를 합니다. 이 재판장의 승리사는 안중근이었다. 오직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렸던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에 학생들은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안중근 의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불공정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됐는지, 근데 그 죽음을 굉장히 의연하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에서 좀 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법원에서 재판할 당시에 여기 수천 명이 앞에 있다고 했었는데 그런 걸 상상해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굉장히 눈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학생들이 오전 일찍부터 길을 나섭니다. 어제 많이 걸었는데 혹시 피곤하진 않을까요? 아직은 가벼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가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압록강 처음 가보니까 설레기도 하고 이제 유람선 타고 약간 북한 쪽으로 들어간다 해서 그게 또 약간 설레는 것 같아요. 압록강에서 유람선을 타면 저 멀리 북한의 신의주와 위화도, 북한 마을까지 조망할 수 있습니다. 강변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이 눈에 띄는데요. 북한이라고 해서 되게 다를 게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되게 똑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현실성도 없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되게 가까운데 되게 먼 곳이라는 게 좀 더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싶은 마음을 망원경으로 욕심을 내봅니다. 그거 준비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걸로 보려고 집에서부터 가져왔습니다. 잘 보여요? 아니요, 근데 성능이 별로 안 좋네요. 그리고 이 상황이 남다른 감회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글쎄요, 감회가 새롭네요. 어떤 의미에서 감회? 쉽게 대답하지 못하는 허준 씨는 탈북민입니다.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각자 다른 사연으로 남한에 왔지만 아직도 그에게 북한은 그리움입니다. 손닿을 만큼 가까이 느껴지는 북한 땅. 학생들이 손을 흔들어 반가움을 표시하자 동산에 올라가 있던 북한 아이들이 화답을 해줍니다. 자식 낳았을 때 통일이 돼 있다면 같이 와서 여기를 보면서 자식한테 엄마는 분단됐을 때 여기 왔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통일되면 그 상상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데 오니까 그런 막 상상력이 막 작동을 하는 거야. 막 그냥 좋네요. 확실히 보고 느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람선 한편에서 한 남자가 무언가를 팔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학생은 저 종이를 12안, 약 1,700원 정도에 샀다는데요. 자세히 보니 과거 북한에서 사용했던 지폐네요. 냄새 왜 맡아본 거예요? 손에서 이렇게 똑같은 냄새 나는지 궁금해서 맡아봤어요. 가치는 없을 것 같은데 되게 그냥 우표 사는 기분으로 샀어요. 유람선에서 내리자마자 찾아간 곳은 압록강 단교입니다. 신의주와 이어져 있는 단교는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북한으로 가는 길로 이용됐는데요. 미군이 쏜 포탄에 다리가 부서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은 중국에서 만난 전쟁의 흔적에 남북 분단의 현실을 더욱 아프게 느낍니다. 저는 단교가 사실 처음에 뭔지 잘 몰랐고 역사 시간에만 배웠던 건데 이렇게 북한이 가깝게 있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아픈 역사를 겪었다는 곳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기분이 이상해요. 우리 아픈 역사를 돌아보고 멀리서나마 북한 땅을 볼 수 있었던 시간. 학생들에게는 통일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주 2017 통일 리더 캠프 2편에서는 모두가 기다려왔던 그곳 백두산 천지를 가보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북한에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남과 북이 협력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강산에 위치한 농장에서 남북 사람들이 함께 모여 농사도 짓고 새참도 나눠 먹으며 지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 때문일까요? 통일발자국에서 알아봤습니다. 5,000년 전부터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 농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하게 여긴 덕목이 있는데요. 바로 가족 이웃 간의 협력입니다. 향약과 두레, 품앗이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던 우리네 모습을 잘 보여주는 풍습인데요. 남북이 한마음으로 풍년을 바라며 힘을 합쳐 농사를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2005년 7월 31일) 남북 사이에 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됩니다. 남북농업협력위원회는 2005년 진행된 제15차 장관급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 북한은 1980년대 중반부터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의 대규모 수혜가 있던 1995년부터 식량 지원을 시작했지만 이후 북한이 농업 생산력을 회복한 상태에서도 식량난이 계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식량을 지원해주고 비료를 지원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이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늘 고민하던 중에 있었는데, 마침 2005년도에 신년사에서 북한은 여러 가지 경제 시책을 발표하면서 농업 분야를 경제의 주공전선으로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계기로 해서 2005년도에 일회성 식량 지원에서 개발협력 차원의 농업협력을 이루어가는 정책을 세워놓고 사실 연초부터 우리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합의서가 채택된 후 개성에서 제1차 남북농업협력위원회가 개최되고 우리 정부는 남북 간 농업협력 사업의 목표와 기본 방향에 대한 상호 공감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북한이 회담 초기에 제시한 몇 가지 자기들의 관심사항, 이 내용은 농업 기술에 관한 상호 교류나 또 특히 종자 개량이나 또 종자를 생산해서 보관해서 그 다음에의 이렇게 풍년을 기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 또 설비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나 이런 기반을 좀 또 구축해주면 좋겠다, 이런 데 관심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틀간 진행된 회담에서 양측은 시범농장 운영, 농업과학기술 분야 지원과 협력, 종자 생산부터 가공, 보관, 처리가 되는 시설 지원, 양묘장 건설 등 7개 항에 합의하는데요. 이로써 남북 농업협력의 틀이 마련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경험으로 볼 적에 단순한 그런 물자 지원만 가지고는 북한의 농업 문제는 구조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쉽사리 해결될 수가 없다. 종자부터 농자재부터 기술부터 농약까지, 또 농사 지는 데 필요한 농기구 기계 설비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해주고 우리 인력이 북쪽에 들어가서 함께 영농을 하자는 데가 주안점이 있었습니다. 남북 농업협력은 당국 간의 사업에 앞서
민간 전문단체인 통일농수산사업단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진되는데요. 첫 사업자는 금강산 지역의 3.1포 협동농장. 남한의 농자재와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합쳐집니다. 남쪽은 비료, 농약, 종자, 농기계, 첨단 기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토지 생산성이 네덜란드가 1위고 그다음에 우리가 2위인데 남쪽에서 농사 짓는 방식대로 북한이 가서 하니까 눈에 달라지지 않아요. 성공적인 모습을 이제 북한에 보여주고 북한은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이해를 서로 하고 남쪽과 손을 잡고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제 인식이 자꾸 늘어난 거죠. 이를 계기로 2006년 금강산 지역의 금천리 협동농장이 2007년에는 개성 지역의 남북 공동 영농사업이 확대됩니다. 실제로 남북이 함께 농사를 짓던 금강산 지역의 농작물 생산량은 이전에 비해 20%, 많게는 30%까지 증가합니다. 남북 영농의 공통점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그 농업에 대한 애정이랄지 자연에 대한 어떤 경유심, 그다음에 이제 풍년을 기우는 그 민속 이런 것들은 비슷하더라고요. 200병 정도로 손을 심습니다. 다 들어가서 심고 나서 이제 우리 들판에 가서 이러다가 그 새참 나오고 그러면은 술이나 떡 음식 나오면은 다 먼저 꼬시려고 던져주지 않아요. 거기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잘 안 하는데, 북쪽 사람들은 이렇게 술도 이렇게 다 찌그러주고 마시고. 2007년에는 축산 분야 협력을 위한 2차례의 실무 접촉이 개최되는데요. 평양시 강남군 인근에 양돈장을 건설하는 양돈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자재와 장비는 차관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합니다. 이 모태는 금강산 인근에 최초에 우리가 3.1포 협동농장에 시작을 했고 그 인근의 성북리 협동농장에 한 500두 정도의 돼지농장을 시범적으로 북측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회담은 아니지만 그 농업 현장에서 북측이 자연스럽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형태로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성북리 협동농장의 돼지농장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북측이 호응을 했고 신뢰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북측도 우리의 사업 의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완료가 됐고 사업 추진 계획까지 완료가 됐는데 일단 유감스럽게도 이제 2008년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 사업이 아쉽게 이제 지속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중단됐지만 2005년 금강산 3.1포 농장을 시작으로 개성까지 확대되었던 남북 농업협력사업. 남북의 농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구슬땀을 흘리며 함께 농사짓던 그때 우리는 서로를 돕던 우리 조상들의 풍습을 이어오며 신뢰와 통일의 싹을 키워온 것은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통일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